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바로 지난주 토요일 로스트아크 최대 축제인 노아온 윈터가 성황리에 종료된 후 찾아온 첫 번째 로요일이야. 노아온 윈터에서 이번 주 로요일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예고했던 만큼 오늘의 업데이트 용량은 약 3.7GB라는 어마무시한 수치를 기록했어. 예상보다 더 많은 세부 사항들이 변경될 예정이라 그런지 점검 종료 시간도 기존 오전 10시에서 낮 12시로 2시간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어. 오랜만에 우리 곁을 찾아온 로스트아크식 원기옥 업데이트인데 과연 오늘 로요일 업데이트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아크라시아 모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2024년 12월 18일 로스트아크 업데이트의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카멘과 에키드날 레이드 콘텐츠가 추가된 엔드 콘텐츠 싱글 모드 업데이트야. 이제 어둠 군단장 카멘 레이드 1관문에서 3관문, 카제로스 레이드 서막 1에서 2관문을 싱글 모드에서 도전할 수 있게 됐어. 카멘 레이드의 싱글 모드 입장 레벨은 아이템 레벨 1610 이상, 에키드날 레이드의 싱글 모드 입장 레벨은 아이템 레벨 1620이야. 싱글 모드는 엔드 콘텐츠로 분류되기 때문에 엔드 콘텐츠의 골드 보상 횟수 및 무료 추가 보상 더보기 횟수를 공유해. 또한 첫 관문 클리어 시점의 난이도가 이후 관문에도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첫 관문을 싱글 모드로 클리어한 경우 남은 관문을 노말 또는 하드 난이도로 클리어할 수 없어. 싱글 모드에 적용되는 신규 버프 운명의 가호를 추가했어. 보스 전투에서 특정 조건 만족 시 운명의 가호 버프를 획득하고 화면 좌측에서 확인이 가능해. 운명의 가호 버프는 관문별 총 3개까지 획득할 수 있어. 지난번 노아온 윈터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일부 싱글 모드 관문 클리어 시 획득하는 골드를 상향 조정했어. 예고했던 대로 노말 난이도 골드 보상의 약 80% 정도를 싱글 모드 클리어 시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싱글 모드 교환 상점에 새로운 품목 구종이 추가됐어. 일리약한 고대 장비를 19강까지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야금술과 제공술 책이 추가됐고 상급, 최상급 오레아 융화 재료, 방어구 초월 유적 복원권 상자, 고대 마력석, 어둠의 불, 상급 재련에 필요한 알키오네의 눈이 추가됐어. 다만 각 물품은 구매 제한 횟수가 설정되어 있어서 구매 제한 횟수 소진 시 더 이상 추가 구매할 수 없어. 싱글 모드 교환 상점 품목 중 명예의 파편 주머니 주간 획득 제한 개수를 30개로 상향 조정했고 푸크세이튼 레이드 싱글 모드 3관문에서 히든 페이지 보스인 엠포를 외친 푸크세이튼과의 전투를 제거했다고 해. 제작한 악보를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인 악보 연주 시스템이 드디어 추가됐어. 악보 연주 시스템은 게임 내에서 직접 악보를 제작하고 연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주 우위에서 악보를 제작하거나 제작한 악보를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등록하여 다른 모험가에게 공유할 수 있어. 악보 연주 시스템은 메인 퀘스트인 전설과 동화를 완료한 캐릭터로 이용할 수 있어. 악보 관리 탭에서는 보유한 악보를 미리 듣거나 편집, 악보 제작 툴을 이용한 악보 제작과 연주를 할 수 있어. 보유 가능한 악보 개수는 기본 5개가 제공되지만 최대 30개까지 확장할 수 있어. 악보 개수 확장에는 크리스탈이 소모돼. 보유한 악보는 폴더를 이용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최대 10개까지 생성하여 이용이 가능해. 보이는 화면처럼 악보 제작 메뉴를 통해 직접 악보를 제작할 수 있어. 악보 제작 메뉴는 악보 연주 UI 악보 관리 탭 하단 악보 제작 버튼을 통해 호출이 가능해. 악보는 미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고 매크로 편집을 통해서도 제작할 수 있어. 악보 제작 시 트랙은 기본 4개가 제공되고 크리스탈을 사용해 최대 10까지 확장할 수 있어. 악보 제작 시 10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이 실행되며 음원의 최대 길이는 10분까지 제작할 수 있어. 보유한 악보는 악보 연주 기능을 통해 연주할 수 있어. 악보에 지정된 하트 인원에 맞춰 연주가 가능하고 다른 모험가들과도 함께 연주가 가능해. 악보 연주 시 공개 모집 또는 초대를 통해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 연주장이 공개 모집 중이라면 머리 위에 떠있는 참가 버튼으로 참가할 수 있고 연주 자유 참가 옵션 허용 시 연주원이 악기에 자유롭게 참가 가능하며 연주 중간에도 참여할 수 있어. 연주 버튼 클릭 후 연주할 악보를 선택하면 캐릭터 주변의 원 형태로 연주 공간 미리 보기가 표시돼. 다만 다른 캐릭터와 연주 공간이 겹쳐질 경우 재련된 기능 NPC 밀집 지역, PVP 지역, 던전 레이드 같은 곳에서는 연주 공간 생성이 불가능해. 던전 레이드의 경우는 전투 정비소 내부 및 콘텐츠 클리어 시에는 연주가 가능하다고 해. 연주를 시작하면 연주장을 중심으로 연주 공간이 생성되는데
연주장이 연주 공간 이탈 시 연주 공간이 제거되고 악기를 할당받은 연주원이 같은 지역에 없으면 연주가 불가능해.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별도의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하고 연주 공간 내로 캐릭터가 진입 시 진행 중인 연주를 감상할 수 있어. 또한 연주 공간에서 연주 중에도 파티 또는 공격대에 참여할 수 있고 연주장 중단 시 전체 연주가 중단돼. 악보 게시판 탭에서 직접 제작한 악보를 등록하거나 다른 모험가가 등록한 악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음에 드는 악보는 좋아요를 통해 호감 표시가 가능하고 추천 악보에는 매주 다운로드 및 좋아요가 많은 악보 30종이 추천돼 즐겨찾기로 등록한 악보는 최대 40개까지 설정할 수 있어. 제작한 악보는 악보 게시판에 등록할 수 있고 게시글은 원정대 단위로 최대 30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만일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제한된 악보 게시글 및 해당 악보 공유를 통해 생성된 악보는 비공개 처리되거나 사용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 악보 연주 시스템 추가에 따라 환경 설정에 관련 옵션이 추가됐고 현재 접속한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옵션이야. 환경 설정 커뮤니티 탭에 연주 초대 거부 옵션이 추가됐고 악기 연주 관련 업적 및 칭호 추가 그리고 새로운 감정 표현 지휘가 추가됐어. 드디어 1일 숙제 컨텐츠 카오스 던전의 1일 진행 횟수가 1회로 압축됐어. 이로 인해 카오스 던전 1회 입장 시 공명의 기운 소모량이 100으로 상향 조정됐고 휴식 보너스 소모량은 40으로 상향 조정됐어. 또한 카던 클리어에 필요한 정화 게이지 필요 수치가 2배로 상향 조정됐고 네임드 및 시드 몬스터 처치 시 획득한 정화 게이지와 보상이 2배로 증량됐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 지역에 등장하는 몬스터 수량도 증가됐고 일반 몬스터만 출몰하던 첫 번째 전투 지역에 네임드 몬스터가 추가로 등장해. 카던 1일 진행 횟수 압축에 따라 보유 휴식 보너스를 일식 단위로 변경했어. 카던 1일 진행 횟수 압축에 따라 모험 가분들이 기존 보유하고 계신 공명의 기온 50 이하 회복 관련 아이템이 제거되고 제거된 아이템의 공명의 기운 회복량 합산 수치를 100으로 나눈 결과 수치만큼 공명의 기운 100 회복 아이템으로 재지급했어. 원정대 영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카던 특수 파견 완료 보상이 2배로 늘어났지만 에브니 큐브 입장권은 기존 2회 진행 대비 소폭 하향 조정됐고 오늘 정기 점검 전 카던 특수 파견을 시작했거나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점검 전 기준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특수 파견의 1일 최대 파견 진행 가능 횟수, 파견 시 영지 활동력 필요량, 파견 완료 시 영지 경험치 획득량이 모두 변경됐어. 이제 티어 3 구간 대륙 필드 보스인 모아켓, 천둥날개, 헤르모트, 이스라펠, 드라커스의 1일 보상 획득 횟수를 제거하고 반복 처치 및 처치할 때마다 보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됐어. 1일 보상 획득 횟수 제거에 따라 대상 필드 보스 처치 보상을 조정했고 처치 시 획득하는 원정대 경험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이스라펠, 드라커스 처치 시 오르페우스의 별 획득 확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어. 프로피온 나침반에서 티어 3 구간 필드보스 등장 정보를 제거하고 매 시간 정당마다 필드보스가 출현하게 변경됐어. 따라서 세베크 아툰을 제외한 혼재의 추호부터 드라커스까지 기존 필드보스 출현 시간인 화금일이 아닌 월화수목금 토일 매시 정당마다 해당 필드보스들을 반복적으로 처치 가능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아. 티어 2 미만 성장 구간 필드보스들은 매 시간 정당마다 출현한다고 해. 지난 로아온 윈터에서 예고했던 대로 어비스 던전 상하탑 카드 난이도, 군단장 레이드 카멘 노마라드 난이도, 베리모스 레이드의 클리어 보상 골드와 더보기 소모 골드가 조정됐어. 로아온 윈터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몬스터가 짧은 시간 내에 카운터 패턴을 연이어 사용하여도 카운터 어택에 소모할 수 있게 일괄 조정했고 최초의 4티어 유물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캐누아트 요새의 1일 입장 제한 횟수를 제거했어. 대박! 이제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캐누아트 요새를 진행할 수 있고 기존 드랍되었던 이미 보유의 티어 4 유물 장비를 장비 선택 상자 형태로 획득하도록 변경했으며 1일 최초 1회 보스 몬스터 처치 시 획득 가능한 장비 선택 상자를 최대 5개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 그리고 2인 이하의 인원으로 가디언 토벌 또는 에브니 큐브 진행 시 적용되는 몬스터의 체력을 감소했고 가디언 토벌에서 가디언이 도발된 뒤 해제되었을 때 다시 도발시킬 수 있는 저항 시간을 소폭 단축했어. 시즌2의 노후화된 컨텐츠인 도비스 및 도카토 컨텐츠가 오늘 업데이트 이후로 제거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플래티넘 필드도 제거되어 사용되지 않는 필필 입장권은 사용 시 일정량의 생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상자로 변경됐어. 필필 제거에 따라 생활의 재료 교환 NPC를 통해 교환 가능한 물품을 원정대 영지 NPC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 지난 사전 공지 및 로아온 윈터 등을 통해 예고했었던 이번 주 5일 업데이트의 핵심인 전체 성장 구간에 아크 패시브 시스템이 드디어 적용됐어.
캐릭터 최초 생성 시부터 아크 패시브가 활성화되고 전투 레벨 50 이상 달성 시 아크 패시브 정보가 노출되며 아크 패시브 진화가 개방돼 각 티어 구간에서 방어구 장착 및 전투 레벨 상승으로 획득하는 진화 포인트를 사용해 진화 패시브 효과를 적용할 수 있고 전투 레벨 등을 통해 획득한 진화 포인트가 추가로 반영돼 따라서 현재 전투 레벨 70인 경우 화면에 보이는 최대 수치에 더하기 인식을 하면 최종 진화 아크 패시브 수치라고 생각하면 좋아. 아크 패시브 깨달음은 아이템 레벨 1100 달성 시 개방되고 장신구 장착 및 연마, 전투 레벨 상승, 깨달음 포인트 물약 등을 사용해 깨달음 패시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 아크 패시브 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초각성기 습득 퀘스트를 통해 초각성기 초각성 스킬을 습득해야 개방되고 초각성기 습득 퀘스트는 전투 레벨 60, 아이템 레벨 1640, 기존 각성 퀘스트, 푸르잔 북부 대륙 월드 퀘스트를 전부 완료한 캐릭터로 수락 및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성장 구간 아크 패시브 시스템 적용에 따라 티어 2, 티어 4 구간 장비 아이템의 이름이 변경됐어. 이제 사실상 사멸, 환갑, 악몽 세트 등 시즌2부터 시즌3 초기까지 함께한 세트들은 2024년 12월 18일 5일 업데이트 이후 로스트아크 속에서 잠들어버렸어. 티어 2 구간 파던 장비는 진화 포인트를 최대 20 획득할 수 있고 어비스 장비는 진화 포인트 최대 30까지 획득할 수 있어. 어비스 장비가 신규 어비스 장비 일종으로 통합되는데 무기, 투구, 상의, 하에 보이는 아이템 레벨 500 이상부터 장갑, 견갑 보이는 아이템 레벨 805 이상부터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 모험 가군들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티어 2 구간의 무기 및 방어구 아이템은 재구성된 티어 2 장비로 교체됐어. 티어 3 구간 파던 장비는 진화 포인트 30, 어비스 장비는 진화 포인트 40, 발탄비아키스 장비는 진화 포인트 최대 70, 아브레수드 장비는 진화 포인트 최대 80, 일리아칸 고대 장비는 진화 포인트 최대 80을 획득할 수 있게 됐어. 장비의 세트 효과가 제거되어 세트 업그레이드가 장비 업그레이드로 변경되었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방어구 장비 레벨 상승 시 진화 포인트를 추가 획득할 수 있어. 기존 보유하고 있던 티어 3 구간의 무기 및 방어구 아이템은 재구성된 티어 3 장비로 교체되었다고 해. 티어 4 캐누어트 요새 유물 장비는 진화 포인트를 최대 80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고 에기르 고대 장비는 진화 포인트를 최대 100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어. 이제 캐누어트 요새에서 신규 티어 4 유물 등급 장비인 운명의 결단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운명의 결단 방어구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 포인트를 최대 16포인트까지 부여받을 수 있어. 전체 성장 구간 아크 패시브 시스템 적용에 따라 티어 2, 티어 3 구간의 장신구 아이템이 변경됐어. 티어 2 구간 장신구는 기본 스펙이 체력만 적용되는 기본 효과만 부여된 상태로 변경되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티어 2 구간 장신구는 재구성된 티어 2 장신구로 그대로 교체됐으며 교체되는 장신구와 별개로 캐릭터가 달성한 아이템 레벨 구간에 따라 품질 70으로 고정 적용된 티어 2 장신구 상자를 통합 보관함에 지급했다고 해. 티어 3의 경우 팔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장신구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깨달음 포인트가 부여돼. 다만 장신구의 품질이 높을수록 더 많은 깨달음 포인트가 부여되고 등급과 무관하게 2단계까지 연마를 진행할 수 있어. 티어 3 장신구 연마 재료인 청아항 보석 파편이 추가되고 티어 3 장신구 구매 시 청아항 보석 파편을 획득할 수 있어. 기존 보유 중인 티어 3 장신구는 재구성된 티어 3 장신구로 교체됐고 새롭게 재구성된 장신구는 2단계까지 연마 진행이 되며 교체 시점에는 미연마 상태의 장신구로 교체된다고 해. 보유 중인 티어 3 장신구 한 개당 티어 3 장신구 연마 재료인 청아항 보석 파편을 일정량 통합 보관함에 지급했어. 교체되는 장신구와 별개로 캐릭터가 달성한 아이템 레벨 구간에 따라 티어 3 장신구 상자를 통합 보관함에 지급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표에 기재된 품질 70 고정 옵션이 적용된 티어 3 장신구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장신구는 캐릭터 귀속 형태로 구성된다고 해. 전체 성장 구간 아크 패시브 시스템 적용에 따라 각일 시스템 또한 변경 사항이 확인됐어. 캐릭터의 아이템 레벨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전투각인 수량이 점차 증가하여 아이템 레벨 1540 이상 시 전투각인을 최대 5개 선택할 수 있어. 클래스별 직업각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아크 패시브 깨달음 효과로 대체돼. 보유하고 있는 직업각인서는 보유 수량에 따라 등급에 맞는 비율로 각인의 증표 토큰으로 환산하여 통합 보관함에 지급했다고 해. 또한 직업각인서를 분해할 수 있도록 적용했고 분해 시 각인의 증표 토큰을 획득할 수 있어. 각인의 증표는 대도시에 위치한 교환 NPC 등을 통해 전투 각인 및 재련 재료 등의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어. 고대의 금화를 제외한 모든 교환 물품은 구매 제한 횟수가 설정되어 있고 구매 제한 횟수 소진 시 추가 구매가 어려워. 또한 고대 금화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원정대 귀속 아이템이며 거래가 불가능해.
각인의 징크 토큰은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획득 및 교환이 가능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일괄 제거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줘. 전체 성장 구간 아크 패시브 시스템 적용에 따라 어빌리티 스톤도 변경이 있었어. 티어 3 이하 구간 어빌리티 스톤 효과 적용 방식을 아크 패시브 시스템에 맞게 변경했고, 세공 횟수에 따라 세공 레벨이 각인 별 세공 성공 횟수에 따라 해당 각인의 세공 레벨이 부여돼. 티어 3 고대 등급 어빌리티 스톤의 승급 단계를 심판에서만 사용하는 하나의 단계로 통합하여 하위 단계 승급에 사용되는 빛의 창, 질서의 수정, 광회의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해당 아이템은 치환하여 올림 처리 후 심판에 서로 교체 지급되었다고 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티어 3 고대 등급 어빌리티 스톤은 승급 단계와 무관하게 통합된 신규 어빌리티 스톤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네. 티어 2 전설 등급 어빌리티 스톤은 아이템 레벨 250 이상부터 세공 후 장착이 가능해. 아이템 레벨 1100부터 티어 3 유물 등급 어빌리티 스톤 장착이 가능해져 해당 스톤 장착 및 구매 조건 아이템 레벨이 1100으로 변경됐어. 티어 2와 티어 3 전설 등급 어빌리티 스톤이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도록 변경됐어. 전체 성장 구간 아크 패시브 시스템 적용에 따른 일부 클래스 스킬 및 깨달은 패시브가 변경됐는데, 제일 눈에 띄는 화제의 클래스는 단연코 워로드로 드디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워로드의 이동기인 백점프가 영구 삭제되고 다른 캐릭터들처럼 앞대시 형태인 돌격으로 변경됐어. 그로 인해 워로드의 깨달은 패시브 사이드 노드인 전술 이동의 이동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동 중 즉시 스킬 사용 가능이라는 효과가 추가되고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효과가 삭제됐어. 워로드 형님들 진짜 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아크 패시브 시스템 적용으로 변화하는 밸런스에 맞춰 일부 구간 콘텐츠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체력을 하향 조정했어. 또한 군단장 레이드 노마라드 난이도 및 싱글 모드의 에스더 스킬 피해량을 하향 조정했는데, 대상은 달칸 레이드부터 일리아칸 레이드까지야. 밸런스 때문에 상향 조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향 조정됐고, 현재 많은 모험가들이 즐기고 있는 카멘, 에키드나 베히모스 구간은 체력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 이제 레벨이 낮아도 전보다 더 쉽게 해당 콘텐츠들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업데이트를 통해 캐릭터 성장 구간 변경 및 조정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엘릭서로 엘릭서의 정제 및 연성 방식을 완화했어. 엘릭서 획득 시 4개의 효과가 정제된 상태의 엘릭서를 획득하도록 변경했고, 다섯 번째 슬롯의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제 효과 선택창을 통해 원하는 효과를 선택하여 정제할 수 있게 됐어. 엘릭서 연성 횟수 또한 크게 변경됐는데, 기존 14회에서 10회로 변경됐어. 또한 엘릭서 연성 시 현자가 혼돈 및 질서의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해서 매지컬 요구치가 줄어들고 다른 조언 보기 횟수를 1회로 변경했어. 엘릭서 연성 시 기본 대성공 확률은 1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어. 티어 3에서 티어 4로 성장하려는 모험가들의 이중 라생문인 엘릭서가 완화됨에 따라 초월 시스템 또한 진행 방식을 변경 및 완화했어. 초월 진행 방식을 윷놀이나 주사위 놀이처럼 정령을 이동하여 고대 석판을 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외국 석판이 제거되며 정령이 머무른 석판의 종류 및 효과가 변경됐어. 정화하기 버튼 클릭 시 정령이 이동하며 정해진 확률에 따라 최소 1개 최대 4개의 석판이 정화된다고 해. 더 이상 정령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며 다음 정령 확인 및 정령 교체 기능이 사용되지 않아 정령이 이동하여 특수한 석판에 머무르면 해당 특수 석판에 이로운 효과가 적용돼. 초월 진행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진행 중인 초월 내역은 모두 중단 조치 후 중단 처리된 초월 단계의 완료 또는 중단 횟수를 1회 증가했어. 일명 초기 대기라 불리우는 엘조인의 가호는 최대 10단계에서 8단계까지 적용되도록 변경했고, 방어구와 무기 초월 비용이 하향 조정됐어. 방어구 슬롯 초월 1단계 해방을 위한 콘텐츠 클리어 조건이 제거되었으나 4단계 및 7단계 해방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해. 상급 재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선택 재료가 추가됐어. 신규 선택 재료의 이름은 장인의 야금술 및 재봉술로 각각 무기와 방어구 상급 재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선택 재료야. 해당 아이템 사용 시 대성공은 30% 증가하고 대비 성공은 20% 증가한다고 해. 장비 재련 시 적용되는 성장 지원 효과가 확장되었는데, 티어 3 아브렐슈드 고대 장비에 1에서 19단계 장비 재련 시 적용되는 성장 지원 효과가 확장되고, 티어 3 상위 고대 일리아칸 장비에 1에서 15단계 장비 재련 시 성장 지원 효과가 적용되도록 추가됐어. 만일 성장 지원 효구와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익스프레스 재련 지원 효과가 우선 적용된다고 해. 아크토레스의 손길 효과가 군단장 레이드 카멘과 카제로스 레이드 서막에 적용되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했어. 카멘의 경우 싱글, 노말, 하드 난이도 1에서 3관문, 에키드나의 경우 싱글과 노말 난이도에 적용돼.
관문별로 클리어한 캐릭터에게 최대 5회까지 적용되고 추가 보상 및 추가 더보기 보상에 각 5회씩 적용된다고 해. 프로키온의 강호도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혼돈의 상하탑 하드 난이도, 어둠 군단장 카멘 노말하드 1에서 3관문, 카제로스 레이드 서막 도말 난이도에 적용돼. 티어 3 고대 등급 장비 제작 시 소모되는 비용이 변경 및 조정되고, 장비 레벨을 3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관조의 빙구리로 장비 업그레이드 시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변경했어. 또한 어빌리티 스톤 승급 비용이 기존 골드에서 실링으로 변경하는 각각 패치가 확인됐어. 기타 성장 완화 지원 사항도 확인됐는데, 초보복귀 모험과 혜택 적용 구간을 원정대 최고 달성 아이템 레벨 1620까지로 확장했어. 카제로스 전장판 사용성이 개선됐어. 카제로스 전장판 좌측 하단의 권장 콘텐츠 강조 표시 기능을 활성화하면 캐릭터 아이템 레벨에 적합한 콘텐츠가 강조되어 표시돼. 그리고 전장판에서 수식 보너스가 적용되는 콘텐츠의 수식 보너스 게이지가 표시되도록 추가했고, 전장판의 콘텐츠 항목에 F나 의뢰를 추가했어. 콘텐츠 내 골드 보상 획득 설정 변경 기능을 추가했어. 이제 콘텐츠 입장 이후 좌측 상단 진행 정보 UI에서 골드 보상 설정 버튼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해당 버튼은 일관문 보스 전투 지역 진입 전까지 노출되며, 보스 전투 지역 진입 시 노출되지 않고 일관문을 클리어한 이후에는 설정 변경이 불가능한 점 꼭 참고해줘. 통합 프리셋에서 각인, 아크 패시브, 방범대, 배틀 아이템 프리셋을 직접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했어. 통합 프리셋의 콘텐츠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특정 콘텐츠의 통합 프리셋 설정을 직접 지정 및 변경할 수 있고, 군단장 레이드, 카제로스 레이드, 어비스 던전은 각 세부 콘텐츠별로 통합 프리셋을 지정할 수 있어. 그리고 통합 프리셋 개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10개로 확장했어. 프리셋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했어. 기존 저장된 프리셋 내역을 불러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장비, 보석, 아바타 프리셋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장비 계승 시 계승된 장비로 프리셋을 교체하는 기능을 추가했어. 개인적으로 계승할 때마다 좀 불편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정말 좋다쿵. 책 방범대에도 프리셋 기능이 추가됐어. 방범대 프리셋은 기본 2개가 제공되고 크리스탈을 소모하여 5개까지 확장할 수 있어. 프리셋 변경 시 프리셋이 지정된 펫 복장 농장 선착장 배치 펫 정보가 모두 변경된다고 해. 트리시온 수련장 편의성이 개선됐어. 이제 캐릭터 설정에서 티어 4급화, 자결 후 6레벨 보석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캐릭터 설정에서 보석 레벨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 또한 캐릭터 설정에서 장착 중인 스킬룬을 우클릭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캐릭터 설정에서 보석 장착 설정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보석을 캐릭터가 장착하고 있는 경우 캐릭터 설정에서 설정 가능한 최소 레벨의 보석 장착 상태 노출로 변경했어. 팩 지원 효과 및 팩 기능 이용 기한 만료 상태를 안내하는 옵션을 추가했어. 해당 옵션은 환경 설정 내 게임 플레이 경로 내에 있는 표시 관련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고, 계정 단위로 서버에 저장돼. 팩 기간제 효과 만료 표시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로 이용 기한이 만료되면 미니맵 좌측에 만료 안내 버튼이 노출되니 확인해달라쿵. 펫 이펙트 설정 옵션이 추가됐어. 펫의 등급 및 고난 이펙트를 현재 소환 중인 펫 또는 외형 변경 펫의 이펙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어.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했던 기능인데, 같은 원정대 캐릭터에게 우편 발송 시 받는 사람을 보다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원정대 캐릭터 정보 버튼을 추가했어. 이제 원정대 캐릭터를 바로 선택하여 우편 받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그리고 우편 작성 중 받는 대상 입력 시 출력되는 자동 완성 리스트를 확장했어. 길드원의 원정대 캐릭터 중 같은 길드에 가입된 캐릭터도 자동 완성 리스트로 안내된다고 해. CP 모드에서 상호작용 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상호작용 펫 효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 펫이 소환되어 있지 않거나 감춰진 상태에서는 펫 교감을 이용할 수 없어. 드디어 만찬 버프 툴팁의 지속시간 안내를 추가했어. 이제 내가 먹은 만찬의 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어. 상자 미리 보기 기능을 개선하여 여러 개의 상자 주머니로 구성된 상자 아이템의 구성품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도록 추가했어. 그리고 카드 랜덤 상자 또는 선택 상자의 미리 보기 창에서 이미 수집을 완료한 카드의 수집 완료 안내 문구가 출력되도록 추가했어. 자동 분해 설정에서 티어 1에서 3탭을 제거하여 티어 구분 없이 각 카테고리에 지정한 설정에 따라 획득 시 아이템이 자동 분해돼. 티어 1에서 3탭 제거에 따라 기존 자동 분해 설정이 초기화 및 변경되었고, 자동 분해 설정에 장비 각인 서생활 도구 카테고리를 추가했어. 한 가지 항목이라도 만족하면 획득 즉시 분해된다고 해. 그리고 영웅유물 등급 전투 각인서를 분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는데, 전투 각인서 분해 시 실링을 획득할 수 있어. 펫 쉼터와 쿠키 공방의 자동 배치가 한 번에 진행되도록 개선했어.
마켓 쉼터 또는 쿠키 공방에서 자동 배치 시 양쪽 모두 자동 배치가 진행되며 쿠키 공방에 빈 슬롯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 배치 시 의혹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팩들도 의혹이 남아있다면 배치되도록 변경했어. 카드 아이템의 툴팁을 카드 툴팁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했어. 미등록 상태의 카드 아이템의 경우 툴팁에 별도로 표시된다고 해. 카드 보관함의 기본 제공 슬롯을 최대 250칸으로 확장했고 130칸의 추가 개방으로 최대 개방 슬롯 510에 도달하는 경우 초과하는 칸수에 해당하는 크리스탈이 환급된다고 해. 드디어 정화 1단계 가디언 소나벨 토벌 시에도 배틀 아이템 지원 기능이 적용되며 하누마탄이 사용하는 일부 패턴의 데미지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고 해. 그리고 카제로스 레이드 서막 1관문 전투 초반에 모래 바람 발사체의 피격 거리를 증가시켜 피격이 연속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했고 질병군 단장 일리아칸 레이드의 하드 난이도 히든 페이지에서 일리아칸의 HP가 1이 되면 즉시 사망하도록 변경했어. 에포나 의뢰 우위에서 1일 의뢰 태백 평판 정보 노출 영역을 추가했고 아이템 이름을 검색 시 평판 보상 아이템도 함께 검색되도록 개선했어. 또한 주간 원정대 미션 진행으로 획득 가능한 에포나 증표를 획득 포인트 달성 시 자동으로 획득하도록 개선했다고 해. 오 이거 은근 각 패치인데 개꿀. 마우스 커서에 신규 커서 기분 좋은 모코코 커서를 추가했어. 해당 설정 이용을 원하는 모험가라면 환경 설정 접근성 마우스 조작 접근성의 마우스 커서에서 해당 커서를 선택할 수 있어. 시상에서 컨텐츠를 통해 기억의 오르골 17번부터 20번 및 메인 이야기 관련 연출 18종을 감상할 수 있고 볼라르, 포르페, 라일라이 아일랜드 섬의 마음을 획득할 확률을 상향 조정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콩.